東京都港区新橋の雑居ビル内で地面師と呼ばれる不動産詐欺集団によって不動産会社から20億円を騙し取りました。では始めましょうか。 안녕하세요, 드라고라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도쿄 사기꾼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처음 넷플릭스에 등장하자마자 저는 정주행을 했어요. 제가 시행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일본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우리나라 시행이랑 시스템이 똑같은 것 같아. 일본이랑 한국 왜 이렇게 비슷할까? 말을 하니 한국 시행사업의 모태가 일본 시행사업인데 당연히 수혈이 됐으니 비슷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조금 짧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표 사기꾼들, 넷플릭스 7부작 일본 드라마로서 시행사 혹은 자체 개발하는 건설사들한테 토지 사기를 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지면사 혹은 일본어로 지멘사라고 불리는 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전체 사기를 지휘하는 인물로 이는 개발 사업에서는 PM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PM들이 사기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도 가지고 있는 꽤나 양질의 PM인 거는 맞아요. 3, 2, 1. はい、いってらっしゃい。 그 결과 목적이 사기라는 게 일반적인 PM과는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런 법무사, 법조인과 컨설턴트 그리고 토지주들을 지휘하여 사기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각 자문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매각 자문사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매각 자문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전문 부동산 컨설팅 법인 등이 매각 자문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를 할 때는 특히나 매각 자문사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IFC 모래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호텔, 이러한 굵직한 실물 거래는 대부분 다 자문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혹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오피스, 섹션 오피스가 아니라 오피스 건물을 매각을 할 때는 선 매입사를 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각 자문사가 또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류센터 딜을 풀어갈 때는 매각 자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좀 컨설턴트 입장으로 토지주를 대신해서 내가 컨설팅권을 위임을 받았다 라는 역할로서 이 사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토지 작업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토지 작업자가 빠지질 않습니다. 작게는 하나의 필지, 많으면 수백 개의 필지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 토지 작업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에서 3% 토지 거래가액의 1에서 3%의 금액을 수령을 하기도 하고, 이 시행사의 오더를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은 토지주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받아오고 일시의 토지 계약금을 치르는 역할까지 토지 작업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법조인, 우리나라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거래 혹은 실물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만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당연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수천억 혹은 조까지 달하는 금액을 거래를 할 때 변호사분들이 PF 약정, 도금 약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더 많이 이 업무에 치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PF 약정 및 도급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토지주 등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역할 역시 건설사의 개발사업팀 직원, 그들의 법무팀 직원, 그리고 금융거래가 일찍 들어갔으면 금융사 직원, 변호사까지 모두가 함께 이 권리관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영화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 대행을 연기시키는 인물입니다. 시행사업의 근간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주는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발사업의 시작단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간은 경시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브릿지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이 토지주와 같이 사업을 하는 지주 공동사업이 더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 그 역할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로서 저는 세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주 진위 여부 확인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주에게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띠는 뭐예요? 주변 마트는 어떤 게 있죠? 이 두 가지의 사진 중에서 이제 실제 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띠는 사실 거의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마트나 그 건축물의 사진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판별하라고 하는 모습도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거래, 개인적으로도 4~5건 정도의 거래를 하고 회사에서는 거의 수십 건의 거래를 했었는데 이 거래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면사가 나에게 달라붙었으면 나는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기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된 서류입니다. 조작된 신분증, 등기부 등본. 와, 이거는 거의 저였어도, 아니, 옛날에 다녔던 회사였어도 방어가 가능했을까? 라고 하면 사실 혀를 내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참여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설정상 일본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시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당했어요. 그때 전자장치를 통해서 면허증 안에 있는, 신분증 안에 있는 IC 칩을 확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등기 권리증을 인터넷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도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래를 하기 바로 직전에 다른 PC로 한 번 더 등기 권리증을 떼봐야겠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세 번째, 토지 거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 거래는 아침 일찍 거래를 하고 즉각적으로 법무사가 서류 등록을 해서 그날 등기 권리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권리증을 받을 때까지 그 거래 상대방을 잡아두지는 않아요. 공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을 믿기도 하는 거고 이제 사기라고 사실 크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기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도 좀 더 이러한 매도자들을 이제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다. 물론 매도자들은 사기꾼이든 아니든 싫어하겠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필요성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등기 권리도 대부분 전 다 당일에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좀 더 내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구나, 좀 더 무방비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사원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탑3 시행사를 사기치는 내용이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대한 종교부지 그리고 그 종교부지보다 더 큰 주변 부속장 토지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거는 한국 정서에서는 사실 살펴보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로 세율 우대였습니다. 종교 수익은 비과세이고 종교시설에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주차장과 같은 종교활동 이외의 수익도 세율 우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큰 주차장을 세율 우대를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10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이 사원도 꽤나 오랫동안 보유한 사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영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도쿄 사기꾼들의 등장인물의 성격들을 분석을 해보고 물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분석하진 않았죠. 마지막 에피소드인 사원 거래가 왜 좀 더 집중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